이번에는 두보의 신안지방의 관리, 신안리란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흐르는 눈물 거두시게 눈물이 마르고 뼈가 드러나도 조정은 끝내 무정할 것이니. 안록산의 반란군은 755년 11월 난을 일으키고 12월 낙양을 점령하였으며 안록산은 756년 1월 1일에 연나라 황제가 되고 6월에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합니다. 757년 1월 안록산이 자신의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당하고 반란군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시작된 틈을 타서 당나라군이 우이구르족의 기병 지원을 받아 8월과 10월에 장안과 낙양을 잇따라 탈환합니다. 화주의 사공참군으로 있던 두보는 낙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자 낙양의 옛집을 찾아가 둘러보게 됩니다. 759년 곽자의 이사업, 이광필 등 9명의 절도사가 안경서를 치자 안경서가 사사명에게 도움을 청해 반군 세력이 업성에서 당나라 관군을 대파시킵니다. 그 후 사사명은 안경서를 살해하고 스스로 대연 황제를 칭하며 다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여 낙양이 다시 반란군에게 넘어갑니다. 758년 연말에 잠시 낙양의 옛집에 머물고 있던 두보는 사사명의 반군을 피해 759년 봄에 다시 화주로 돌아가는데 그때 신안 부근에서 본 상황을 시로 지은 것이 삼리삼별입니다. 삼리는 신안리, 신안지방의 관리, 동관리, 동관지방의 관리, 석호리, 석호지방의 관리이고 삼별은 신운별, 신운의 이별, 수로별, 늙은이의 이별, 무가별, 가죽 없는 이별입니다. 두보가 낙양을 떠나 화주로 돌아가는 도중 신안에 이르렀을 때 군사를 모집하는 장면을 보고 지은 것이 신안리이고 동관을 지나면서 안록산과 사사명 반군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성을 수리하는 군인들의 노구를 읊은 것이 동관리이고 아들 3명이 모두 싸움터로 갔는데 그중 2 아들을 잃은 후 또 군인을 징집하러 온 관리에게 할아버지 대신 붙들려가는 어느 할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석호리입니다. 그중 우선 신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리는 4, 7, 28 28그루 din 5원 배우리 시입니다.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안지방의 관리 신안리 두보. 나그네가 신안길 지나다가 떠들썩하게 병사들 점호하는 소리 들었네. 신안 관리에게 물으니 고을이 작아 더는 정람이 없는데 관청에서 소집 영장이 어젯밤에 내려와 2차로 뽑아 중람이 가게 되었다네. 중람은 키가 매우 작고 어린데 어찌 왕성을 지킬지. 건장한 산에는 모친이 환송하는데 야윈 산에는 홀로 외로이 서 있네. 백수는 황혼의 동으로 흐르고 청산엔 여전히 통곡소리 들리네. 눈물 마르게 하지 말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거두시게. 눈물이 마르고 뼈가 드러나도 천지 즉 조정은 끝내 무정한 것이라. 아군이 반군의 본거지인 상주를 수복하여 그곳 평화를 밤낮으로 바랐으나 어찌 알았으랴. 적군은 예측하기 어려워. 패전한 군사들 별처럼 흩어져 돌아올 줄을. 옛 보루 가까운 곳에서 양식을 보급받고 낙양의 의지에서 훈련을 받는다네. 해자를 파도 물이 나오는 데까지 파지 않고 말을 기르되 그 일 또한 쉽다네. 하물며 왕사 즉 관군은 순리를 따르니 잘 먹이고 보살핌이 참으로 분명하다오.
장정 보내며 피눈물 흘리지 마오. 절도사 곽자의는 부영처럼 친절할 것이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객행신안도라가 헌호 문전병이네. 나그네인 두보가 신안길 지나다가 떠들썩하게 병사들 점호하는 소리 들었네. 차문 신안리하니 현속행 무정인데 신안 관리에게 물으니 고리자가 더는 정남이 없는데 객 나그네가 신안도 신안길을 행 지나다가 자 두보가 지금 신안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헌호 떠들썩하게 점병 병사들을 점검하는 소리를 들었네. 참은 신안리하니 신안의 관리에게 참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으니 신안의 관리가 하는 말이 현소 신안현은 소 작아서 갱 다시 정남이 무 없는데 정남은 징병정령에 이른 남자. 이미 신안현에 있는 징병정령에 이른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서 죽거나 끌려가 있습니다. 더는 없는데 부적 자기하여 차선 중남행이네. 관청에서 소지병장이 어젯밤에 내려와 2차로 뽑아서 중남이 전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남절 단소인데 하이수 왕성일지. 중남은 키가 매우 작고 어린데 어찌 왕성을 지킬지. 자, 관리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첩지가 자기야 어젯밤에 내려와. 그러니까 병사를 더 보내란 첩지겠죠. 2차로 중남을 선발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자, 중남은 징병정령이 안 된 어린 남자들을 중남이라고 한답니다. 이미 신안현에 있는 모든 군대 갈 정년기 남자들은 다 가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더 필요하니까 어린아이 남자도 다 뽑아 보내라 해서 어린아이를 지금 뽑아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관리가 얘기했네요. 이제 두보의 생각이죠. 중남절 단소인데 하이수왕성일지. 중남은 절 아주 단 키가 작고 소 어린데 중남은 아직 키가 작고 어린데 하이 어떻게 왕성 임금의 성을 왕성을 지킬 수 있을지. 저 어린 것들이 어떻게 적군을 대적할 수 있을지. 환송장의 모습입니다. 비남은 유모송인데 수남은 독영빙이네. 건장한 사내는 모친이 환송하는데 야윈 사내는 홀로 외롭게 서 있네. 백수는 모동류하고 청산엔 유곡성이네. 백수는 황혼의 동으로 흐르고 청산엔 여전히 통곡소리 들리네. 비남은 살찐 사내는 모친이 있어서 환송하는데 부친은 안 나왔네요. 부친은 아마 전쟁터에 끌려갔을 겁니다. 수남은 삐삐 마른 사내는 독 홀로 영빈 외롭게 서 있네. 자, 앞에 살찐 사내는 그래도 어머니가 있어서 그동안 챙겨 먹어서 살찐 것 같은데 뒤에 야웬 사내는 고아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지금 전쟁터 끌려가는데 환송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백수는 동류하고 백수는 신안현을 흐르는 어떤 하천이나 강물인가 보죠. 백수는 황운역의 동쪽으로 흐르고 청산엔 여전히 곡성 날이 저무르는데도 통곡소리가 이어지네. 막자사 안고하고 수여누 종잉하시게. 눈물 마르게 하지 말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거두시게. 안고 즉 견골하여도 천지종 무정이리라.
눈물이 마르고 뼈가 드러나도 천지는 끝내 무정한 것이라. 막자사 안고하고 수여두 종행하시게. 자, 스스로 눈물로 하여금 마르게 하지 마시게. 즉 눈물 마르게 하지 말고 그대의 종행 흘러내리는 눈물을 수 거두시게. 눈물 마르게 하지 말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거두시게. 눈물 흘려도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네. 안고 즉 견골하여도. 안고 눈물이 마르자마자 직자는 범하자마자 그런 뜻입니다. 눈물이 마르자마자 견골 뼈가 드러나도 뭔 얘기일까요? 이제 눈물이 말랐습니다. 끌려가자마자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자, 직자는 범하자마자 그런 뜻입니다. 밑에 볼까요? 대표적인 게 일촉즉발 있죠. 한 번 닿자마자 곧 폭발한다. 그럴 때요. 눈물 마르자마자 끌려가서 눈물 마르자마자 견골 뼈가 드러나도 곧 사망하더라도 천지는 자연은 또는 당나라 조정은 종 끝내 무정하리라. 인정을 베품이 무없으리라. 그대들이 아무리 울어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네. 자, 제일 밑에 볼까요? 천지불인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천지는 자연이죠. 자연은 어질지 아니하다. 노자가 얘기했죠. 노자가. 자, 안타깝지만은 그대들 눈물 거두시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다네. 아군수 상주하여 일성망 기평이나. 아군이 상주를 수복하여 밤낮으로 그곳의 평화를 바랬으나 기의 적난유하여 귀군 성산영을. 어찌 알았으랴. 적군은 예측하기 어려워 군영이 별처럼 흩어져 패전하여 돌아올 줄을. 아군 관군이 상주 반란군의 거점인 상주를 수복하여 일석 밤낮으로 기평 그곳의 평화를 바랐으나 그곳이 안정되기를 바랬으나 기의 어찌 알았으랴. 어찌 생각했으랴. 적난유하여 적군은 헤아리기 난 어려워서 군영이 성산 별처럼 흩어져서 아군의 군영이 별처럼 흩어져서 귀군 패전하여 돌아올 줄을. 이때 상황을 잠깐 보면요. 관군이 안경서가 이끄는 반란군의 본거지인 상주를 포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승기를 잡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사명의 군대가 안경서의 군대를 구원하여 관군은 대패하였고 적군이 낙양으로 몰려들 것을 두려워한 곽자의 장군은 황하에 걸려있던 하양교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리가 끊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들도 황하를 못 건넜겠지만은 상주를 포위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낙양으로 돌아오고 있던 아군의 패전병도 다 죽었겠지요. 그때 얘기입니다. 아군수 상주하여. 아군이 상주를 수복하여 적들이 본거지를 빼앗아서 밤낮으로 그것이 평화를 바랬으나 어찌 알았으랴. 적군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아군의 군영이 별처럼 흩어져서 패전하여 돌아올 줄을. 두보가 어린 신병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취량 근고루하고 연졸의 구경이라네. 옛 보루 가까운 곳에서 양식을 보급받고 낙양의 의지에서 훈련을 받는다네. 굴호 부도수하고 목마 역경이라네.
해자를 파도 물이 나오는 데까지 파지 않고 말을 기르되 그 일 또한 쉽다네. 취량 근고루 고루 옛 보루 근 가까운 곳에 취 나아가서 양식을 보급받고 졸 병사들은 구경 옛 수도였던 낙양의 의지에서 연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 낙양은 도시지요. 아주 험한 곳으로 가지는 않는다네. 굴호부도수하고 호 해자를 굴 파도 수 물이 나오는 깊이까지는 도 이르지 불 않는다고 하고 해자는 성 주변에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파는 호수지요. 호 해자를 굴 파도 수 물이 나오는 깊이까지 도 이르지 불 않는다고 하고 왜요? 낙양엔 이미 해자가 있지요. 목마 말을 기르는 일도 기르는 역 또한 가볍다고 하네. 어린 병사들 그대들 군대에 가도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이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관군과 반군이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군은 안양현이라고 된 곳에 진을 치고 있고요. 관군은 류양시라고 되는 낙양, 즉 이것이 구경이죠. 옛날 수도였던 곳, 이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경계는 황하가 되겠지요. 지금 어린 병사들은 류양시라고 되어 있는 낙양성으로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위에서는 병사들에게 당부하고 아래에서는 부영들에게 당부하고 있네요. 황내 왕사순이니 무양 심분명하다오. 하물며 왕사 즉 관군은 순리를 따르니 잘 먹이고 보살핌이 참으로 분명하다오. 송행물 읍혈하오. 복이하여 부영이요. 장정 보내며 피눈물 흘리지 마오. 절도사 곽자이는 부영처럼 친절할 것이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은 병사들에게 당부하네요. 하물며 내 이에 왕의 군대 즉 관군은 순리를 따르니 무양 보살피고 기름이 잘 먹이고 보살핌이 참으로 분명하다오. 자, 병사들 그대들을 잘 먹이고 잘 보살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송행물 읍혈하오. 송행 병사들을 보내며 읍혈 피눈물 흘리지 물 마소. 부영들에게 하는 얘기죠. 밑에 잠깐 볼까요? 읍혈은 진짜 슬퍼서 속으로 우는 것을 읍혈이라고 한답니다. 우릅자에다가 피혈자입니다. 속으로 피눈물 흘리며 우는 것을 읍혈이라고 합니다. 옛날 소학이란 책에 보면요. 읍혈 3년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 속으로 피눈물을 흘린다. 근데 우는데 약간 거짓으로 우는 것을 곡이라고 합니다. 곡은 겉으로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읍은 소리를 죽이고 속으로 우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 곡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곡하는 노비. 장례를 치를 때는 장례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곡소리가 끊어지면 불효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울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잘 우는 노비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장례 기간 내내 그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상여 나갈 때도 곡비가 따라가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은 진짜 슬퍼서 속으로 우는 것을 읍이라고 하고요. 곡은 겉으로 보이게 해서 소리내서 우는 걸 곡이라고 합니다. 자, 장정들을 송행 보내면서 부영들이여 읍혈 속으로 피눈물 흘리지 물 마소. 왜요? 죽으러 가는 거니까요. 복이야 벼슬을 가진 총사령관인 절도사 곽자의는 부형과 같다오. 부형과
같이 친절한 사람이라오. 해석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지방의 관리 신안리 두부. 나그네가 신안길 지나다가 떠들썩하게 병사들 점호하는 소리 들었네. 신안관리에게 물으니 고을이 작아 더는 정람이 없는데 관청에서 소지병장이 어젯밤에 내려와 2차로 뽑아 중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중남은 키가 매우 작고 어린데 어찌 왕성을 지킬지. 건장한 산에는 모친이 환송하는데 야웬 산에는 홀로 외로이 서 있네. 백수는 황혼의 동으로 흐르고 청산엔 여전히 통곡소리 들리네. 눈물 마르게 하지 말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거두시게. 눈물이 마르고 뼈가 드러나도 천지는 자연은 또는 당나라 조정은 끝내 무정할 것이라. 아군이 상주 즉 반군의 본거지를 수복하여 그곳이 평화롭기를 밤낮으로 바랬으나 어찌 알았으랴. 적군은 예측하기 어려워 패전한 아군 병사들 별처럼 흩어져 돌아올 줄을. 옛 보루 가까운 곳에서 양식을 보급받고 낙양의 의지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 해자를 파도 물이 나오는 데까지는 파지 않고 말을 기르되 그 일 또한 쉽다네. 하물며 왕사는 관군은 순리를 따르니 잘 먹이고 보살핌이 참으로 분명하다오. 장정 보내며 피눈물 흘리지 마오. 절도사 곽자인은 부영처럼 친절한 사람이라오.